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익산시정 뉴스입니다. 익산시가 전문시설 집적화로 선점 효과를 노리고 있는 동물용 의약품을 넘어 펫사료 등 기능성 식품 분야까지 산업 영역 확장에 나섰습니다. 기능성 식품 분야까지 확장할 수 있다면 익산은 그린바이오 중심 도시로 관련 기업 유치와 농업소득 증대 등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17일 익산 북부시청에서 열린 그린바이오 특화 분야 설정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연구단체와 기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주로 거론된 내용은 익산 그린바이오 산업의 확장 가능성, 동물용 의약품을 뛰어넘어 충분히 확장 가능성이 있다고 주목된 분야는 펫사료 등 기능성 식품입니다. 익산의 전문시설 가운데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와 인수공통 전염병 연구소 등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하림 등 식품 기업이 집적화됐고 천마, 블루베리 등 특화 작물 생산이 지역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장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인수공통 전염병 연구소는 우리나라의 유일한 연구소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제 인력으로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제품들을 개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익산의 그린바이오 산업이 기능성 식품으로까지 확장되기 위해서는 선결과제 해결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우선 기업체 입장에서는 원료 농산물의 공급 원가가 관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생산량 부족 등으로 공급 원가가 안정화되지 않으면 기업들이 외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거는 저희 원료를 살찌게 제품 원가를 고려를 해야 되는데 국내산이고 또 이제 생산량이 많지 않다 보니까 상당히 좀 가격적으로 부담이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또 외국 업체가 독점 구조를 형성한 상태에서 후발주자로 시장에 진출하려면 보다 전문화된 건강 기능성과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여기에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높은 만큼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고 그에 걸맞는 전문 인력 양성도 지역 대학과 함께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동물 생태학이 상당히 중요하게 그 분야에 쓰이는데 앞으로 이런 분야에도 좀 인력을 육성해서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익산시는 그린바이오 산업 확장을 위해 한국지식서비스연구원에 전문 용역을 맡겼습니다. 그린바이오 5대 육성 산업인 동물용 의약품과 마이크로바이옴, 대체식품 등에 걸쳐 오는 3월까지 발전 계획 밑그림을 만들게 됩니다. 국가식품 클러스터, 동물 헬스케어 클러스터 및 그린바이오 관련 다양한 보유 자원을 기반으로 시너지 창출을 위한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방안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효능 안전성 평가센터에 이어 시제품 생산 지원 플랫폼까지 들어서게 되면서 동물용 의약품 산업 선점 효과를 노리고 있는 익산시. 이제 기능성 식품 분야까지 그린바이오 산업 영역 확장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익산시 농가에 120억 원의 시비 직불금이 지급됩니다. 시는 농자재 가격 상승과 쌀값 하락에 대응해 시비 직불금 예산을 지난해 100억 원보다 20% 증액된 120억 원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급 대상은 익산시 소재 농업인으로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대상 농지에 대해 최대 5헥타르까지 지급합니다. 지급 단가는 지난해보다 1헥타르당 6만 3천 원이 증액된 74만 7천 원입니다. 익산의 영세 농업인은 시의 지원을 받아 중소형 농업기계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익산시는 보행관리기, 동력살포기 등 중소형 농기계 200여 대를 1인당 최대 16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희망 농가는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읍면동에 신청하면 됩니다. 익산 오산면 신지리와 영만리를 잇는 국도 대체 우회도로가 올해까지 실시 설계가 이뤄집니다. 이 도로는 사업비 1,888억 원이 투입돼 길이 7km, 왕복 4차선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익산시는 올해까지 실시 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남은 행정 절차 진행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오는 2030년까지 도로가 들어서면 새만금 개발에 따른 연계도로망 확충으로 물류비용 절감 효과가 예상되며 익산 내 지역 간 균형 발전에도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도내 고대 성곽들의 역사와 특징을 살펴볼 수 있는 전시회가 국립익산박물관에서 열렸습니다. 25개 성곽에서 발굴된 유물 380점을 통해 당시 생활상과 치열한 영토 분쟁 역사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아직 상당수의 성곽이 조사되지 않아 앞으로 종합적인 연구와 보존 계획이 필요해 보입니다. 적의 침입과 자연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쌓아 올려진 성곽. 국토의 75%가 산지인 국내에는 1,900여 개의 성곽이 남아있고 이 중 도내에는 180여 개가 있습니다. 고대 성곽들의 역사와 특징을 살펴볼 수 있는 전북의 고대 성곽 특별전이 국립익산박물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특별전은 1980년대부터 시작된 도내 성곽 연구 결과를 3가지 주제로 구성했습니다. 일부인 시간의 울타리를 넘다에서는 장수 침령산성과 정읍 고사부리성에서 발굴된 유물을 통해 성곽의 성격과 용도, 당시 사람들의 시대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물 역할을 하는 집수정에서 출토된 토기와 무기들은 성곽이 주민들의 생활 공간이자 전쟁터였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2부인 역사와 문화를 쌓다에서는 전북의 고대 성곽을 6개 권역으로 구분해 그 특징을 정리했습니다. 특히 익산 왕궁리 유적이 있는 금마저를 중심으로 익산토성, 미륵산성, 낭산산성이 배치된 것은 왕궁을 방어하기 위해 성곽이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3부 역사의 흔적을 간직하다에는 성곽들이 가진 특징들을 정리해 역사적 의미를 분석했습니다. 고도 익산 주변의 방어 체계는 크게 2가지로 왕궁과 미륵사를 방어하는 성곽과 동쪽으로의 진출과 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 지금의 완주와 진안, 남원 등 주요 교통로에 세운 성곽입니다. 이를 통해 전북 동부 지역에서 백제, 신라, 가야가 영토를 넓히기 위한 치열한 전쟁을 펼친 곳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느 곳에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성곽의 입지가 약간씩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고도 익산과 백제 중방성인 정읍 고사부리성으로 향하는 그런 주요 길목에 이 성곽들이 자리하고 있다라고 이제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고대 성곽들은 삼국시대에 만들어져 통일신라, 후백제 이후로도 수차례 사용한 흔적들이 있어 여러 시대를 연구할 수 있는 역사적 가치를 지닙니다. 1980년 익산토성을 시작으로 고대 성곽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180여 개 성곽들 중 지금까지 25개가 조사됐습니다. 이 때문에 더 많은 성곽의 조사와 보존 계획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박물관을 비롯해서 여러 지자체에서 많은 힘을 기울여서 현재 남아있는 성곽을 제대로 조사를 하고 보존을 하고 후세에 전달해야 되는 게 우리의 큰 임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랜 시간 수많은 사람들의 발자취를 담고 있는 고대 성곽. 전북의 고대 역사를 만나볼 수 있는 이번 특별전은 오는 5월까지 진행됩니다. 익산시가 1시민 1학기 프로젝트 참여 규모를 확대했습니다. 지난해 20개 팀으로 모집해 처음으로 시작했던 1시민 1학기 프로젝트는 올해 32개 팀으로 늘렸고 참가 모집은 오는 30일까지 진행됩니다. 특히 팀을 구성하지 않아도 개인이 신청할 수 있는 강좌도 마련했습니다. 개인 참여 강좌는 익산문화원에서 진행되는 가야금, 대금, 해금 등 3개 강좌와 익산생활문화센터에서 진행되는 바이올린, 플루트 등 2개 강좌입니다. 익산시가 농식품부의 도시농업 공간 조성 공모에 4년 연속 선정됐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도시농업 공간 조성 사업인 자연가득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신동행정복지센터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수직 정원과 실내 텃밭 정원을 설치하게 됐습니다. 이 같은 정원이 마련되면 도시농업 교육과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지난 2020년부터 익산시는 농식품부 공모 사업에 연이어 선정돼 사업비 1억 4천만 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익산 신용동 신곤마을 주민들의 철도 소음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음벽 설치가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김수훈 국회의원에 따르면 국가철도공단은 방음벽 설치 계획을 확정하고 올 상반기까지 7억 원을 들여 높이 4m의 방음벽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또 신곤마을 외에도 KTX 호남선 익산 시내 구간에 대한 방음벽 보완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서 신곤마을 주민들은 열차 운행에 따른 소음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올해 익산 취업 박람회가 정례화된 이후 지난 17일 청년시청에서 첫 정기 취업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려는 기업과 양질의 일자리를 구하려는 구직자들이 모여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올해부터 매달 정기적으로 열리게 된 취업 박람회. 정례화 이후 첫 번째 취업 박람회가 익산 청년시청에서 열렸습니다. 매월 성공 취업, 다이로움 취업 박람회라는 이름으로 열린 이번 박람회에는 함소와 제약, 하림산업, 부성테크 등 10개 우수 중소기업과 70여 명의 청년 구직자들이 참여했습니다. 박람회는 1층에서 간단한 레크리에이션으로 긴장을 푼 후 6층에서 이력서를 제출하고 면접을 보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네, 면접도 보면서요. 이제 취업도 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잘 봤으면 좋겠고요. 구직자들은 희망 기업의 면접을 보거나 기업 홍보관을 통해 기업 정보를 확인한 후 면접을 볼 기업을 선택했습니다. 면접이 끝난 구직자들은 부스에서 경품을 추첨해 기념품을 받기도 했습니다. 박람회 처음 와서 처음 면접을 봤는데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고요. 또 오늘 경품을 1등을 탔는데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잘 될 것 같습니다. 박람회 참여자에게는 면접비와 청년 포인트, 이미지 컨설팅 등의 부가 서비스가 제공되고 현장 면접 결과에 따라 채용된 구직자에게는 향후 6개월마다 2차례 50만 원의 취업 축하금이 지원됩니다. 익산시는 앞으로 생산직, 보건의료, 사회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일자리를 제공해 청년 취업을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익산시에서 진행하는 이번 취업 박람회는 앞으로 이제 익산에 좀 숨어 있는 좋은 일자리들을 익산시 청년들에게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청년 취업 문제 해결을 위해 정례화된 취업 박람회. 매달 다양한 일자리로 청년들의 취업 도우미 역할을 할지 주목됩니다. 구직을 포기한 청년들이 맞춤형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익산시와 정읍시가 고용노동부 공모에 선정돼 구직을 포기한 청년들을 지원할 수 있는 14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구직을 포기한 청년이 1:1 상담을 거쳐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한 달에 50만 원의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익산 시립도서관이 인공지능을 활용한 맞춤형 도서 추천 서비스를 도입합니다. 익산시는 모현 도서관 등 시립도서관 5곳에 인공지능 북큐레이션 기기를 비치했습니다. 북큐레이션 기기는 도서관 이용자가 관심사에 맞는 도서를 선택하면 취향에 맞는 20여 권의 책을 추천해주는 기능을 탑재했습니다. 또 분류 검색 등을 통해 인기 도서나 신간 도서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해 이용자 중심의 도서관 정보를 제공합니다. 올해 설에는 익산 팔봉 공설묘지 방문이 가능합니다. 익산시는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에 맞춰 팔봉 공설묘지를 개방함에 따라 설 연휴에 많은 방문객이 몰릴 것으로 보고 오전 8시부터 오후 1시까지 원팔봉 삼거리와 한솔 장례식장 등의 안전요원을 배치해 교통질서 유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또 공설운동장에서 공설묘지 입구까지 셔틀버스 6대와 장애인 콜택시 4대를 투입해 무료로 운행합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식입니다. 익산시 영등동 소재 주식회사 자연환경이 영등 이동 행정복지센터에 백미 10kg 30포를 기탁했습니다. 기탁된 백미는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저소득 가정 30세대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익산 지역 단체들이 설 명절을 맞아 따뜻한 나눔을 전하고 있습니다. 평화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취약계층의 선물 꾸러미를, 용안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독거노인과 저소득 주민의 사랑의 영양선물 꾸러미를 나눴고, 오산면 이장협의회는 어려운 이웃 돕기 사랑의 백미 나눔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것으로 익산 시정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